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KU 진행자 박상곤입니다. 이 방송도 어느덧 10회차에 다다랐는데요.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만 방송을 진행하면 이번 학기에 저희 방송국에서 나오는 정규 방송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학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 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들 마무리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내년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보도부는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지난주 이 방송의 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선거 후보자들 중 총학생회에 출마한 승승장구 선본 피승원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있을 선거죠. 이제 제29대 총학생회장 후보 이제 승승장구 선본의 피승원 후보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총학생회장 후보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 별다른 얘기 없이 바로 그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 같은 거 안 합니까? 예, 원하시면은 제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9대 총학생회장 입후보한 피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께서 이제 전 인문대 학생회장이셨습니다. 네네. 이제 그때 당시고 지금도 이제 선본이 국가대표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후보자님이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오면서 같이 이제 출범한 선본이 승승장구입니다. 네네. 이제 이름을 바꾼 건지 새롭게 만드신 건지는 제가 그 사이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새롭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네. 그 새롭게 선본을 만드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름을 바꾼 것과 새롭게 만든 것의 중간에 서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가대표 선본의 장점은 계속 이어갈 것이고요. 예. 하지만 학우들을 학교에 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학교를 만들고 조금 더 학우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학교를 한마디로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그 목적지는 같지만 좀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우들과 피드백이 빠르고 또 행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재미난 학교를 만듦으로 인해서 학우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향점을 두었다면은 저희 승승장구 선보는 조금 더 학교의 전반적인 대소사에 깊게 관여하여서 학우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좀 좋은 학교를 만드는 걸 굉장히 촉진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에 지향하는 점이 정말 자부심 있는 승승장구하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가대표 학생 선본의 이제 키워드는 재미난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 후보자님께서 만드신 승승장구 선본이 이제 좋은 학교를 만드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을 수 있겠네요. 좋은 학교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좋은 학교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년 인문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사실 학교가 돈이 굉장히 많이 없잖아요. 예. 저희는 또 그 부분이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예, 그 전체적인 이제 공약집을 봤을 때 이제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문화와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책과 교육, 복지와 인권 관련한 공약만 이제 쓰여 있는데 학생회를 운영하시면서 위 네 분야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조금 더 정책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나 기틀을 바꿔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문화와 관련된 공약을 새로 넣지 않은 이유는 사실 학생회를 하다 보면은
주로 학생 회비가 있을 때 하는 것이 행사입니다. 예. 근데 행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이 난립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일부러 축제의 개수를 축소하는 대신에 축제의 규모를 키웠더니 학우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예. 하나로 뭉쳐서 정말 제대로 된 축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작년에 규모를 좀 키워봤는데, 오히려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규모를 키운다기보다는 저번만큼만 해도 조금 학생분들께서 만족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슬로건이 조금 학교의 정책에 깊게 관여하여서 좀 더 좋은 학교를 빨리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집행력을 그 부분에 많이 쏟아 부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도 이제 공약 관련해서는 설명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보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후보자님이 만든 공약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들이 또 몇 개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공약들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이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시기에 후보자님의 공약들 중 가장 핵심 공약 일단 세 가지만 먼저 뽑아주시면 어떤 공약들이 있을까요? 사실 세 가지라고 할 것도 없이 예. 분교제도 폐지를 항상 모든 사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학교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분교제도 폐지고요. 네네. 분교제도 폐지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가 학과 통폐합이 아닌 특성화를 추구할 것입니다라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학교와 조율을 하는 과정은 좀 험난하겠지만 반드시 학우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고요.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우분들께서 볼 수 있는 혜택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핵심 공약이자 제가 정말 총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이유는 한번 분교제도 폐지를 해보겠다 하는 포부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 가지를 꼽자면 복합문화시설 세종스퀘어 신축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학우분들을 설득을 하고 또 주치원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보시면은 기숙사 통금 정책 변경에서도 예. 또 학우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모으고 또 학교에 전달하는 확성기 역할은 저희가 해야 되는 과정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요 위에 세 가지 정도가 핵심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분교제도 폐지와 복합문화시설 세종스퀘어 신축 프로젝트, 네. 그리고 기숙사 통금 정책 변경,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소통의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생이나 소통을 강조하고 어떤 단체나 소통을 강조합니다. 예. 하지만 소통은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혹은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 방향을 잡을 때 정말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을 대변하는 단체가 학생회의이기 때문에 사실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통 그것만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목적이 될 수 없고 예. 소통을 통한 더 올바른 정책과 학우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 분교제도 폐지와 관련해서요. 그 분교제도 폐지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학 구조개혁 평가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대학 생각하시고 계시던 건가요? 구조개혁 평가 이후 저희 학교가 D+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게 되었고, 예, 사실 학우 여러분들 그리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모든 구성원 그리고 우리 나아가서 고려대학교 전체에서도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어느 정도 개선과 예,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이고 학교 지도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분교제도 폐지를 단번에 주장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사실 이 부분에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 안에서 교수님들 회의체 안에서 일부 교수님들이 학생들 핑계를 대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 아니다 학생들이 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뭉친다면은 분교제도 폐지는 절대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어떻게 실행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보면은 세부 공약으로 첫 번째로 학과 통폐 합의 아닌 과별 특성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성화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 특성화된 고려대학교에서 학우 여러분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교제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 이렇게 네 가지를 세부 공약으로 거셨어요. 네. 결국엔 분교제도 폐지와 관련해서 이제 특성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질문이 뭐였죠? 이 과별 특성화에 네. 중심을 두시는 거냐? 분교제도 과별 폐지하면. 특성화를 반드시 어차피 분교제도 폐지를 하려면 과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의 현실을 보자면은 같은 커리큘럼, 같은 내용으로는 사실 경쟁력을 단번에 높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재호 총장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사퇴하신 조홍원 부총장님 예. 그리고 우리 현재 선정규 부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제2 창학이다, 퀀텀 점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우리 세종 캠퍼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 융합 중심의 특성화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특성화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배적입니다. 예. 자기가 원래 배우고 싶던 학문을 특성화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학교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예. 부분에서 이런 공약을 약속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분교제도 폐지 관련 공약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학생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분교제도 폐지 공약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 학교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지. 우리의 미래에 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돌아봤을 때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분교로서 컴플렉스가 아닌 정말 내가 다녔던 학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오히려 컴플렉스가 아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네네. 전에 이제 세종스퀘어 신축 프로젝트가 어떻게 저도 이제 염재호 총장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었지만 네. 아직 사실 구체적인 가닥이 잡히는 건 없습니다. 네네. 이걸 어떻게 더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사실 염재호 총장이 자신의 총추위에서 총장을 예. 뽑잖아요. 쉽게 말하면 총추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세종 캠퍼스의 어떤 복합 문화 시설이다 해서 세종스퀘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뭐 구제격 평가 사후 조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학교가 자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건 다들 아실 예. 겁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학교는 또 세종 스퀘어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지난 9월에 선정교 부총장이랑 대화를 나눴을 때도 자신의 임기 안에 예. 시작선을 한번 끊어보겠다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우들이 세종 캠퍼스의 어떠한 새로운 시설을 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것이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회가 나서서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의 협력을 받아보겠다 하는 건데 보시면은 세종자치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5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청이 개인에게 쓸 수 있는 비용이 이 정도라는 거죠? 네, 돈이 많다는 뜻이죠. 쉽게 예. 말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밀어주고 있는 예.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현재 굉장히 풍부한 여유로운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춘희 시장이 고려대학교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 그래서 조치원에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예. 최소 1,000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자신의 공약 사항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춘희 시장이나 혹은 시의회 당국도 자신의 시민들이 누릴 수 없다면은 고려대학교에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의 세부 계획은 이렇습니다. 기숙사에 있는 그리고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은 최대한 많이 세종시로 주소를 편입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고요. 예. 또 그분들의 어느 정도 동의를 담은 서명과 그리고 최소 조치원 주민 한 10,000명 가량의 서명이 있다면은 세종시 인구의 한 5% 가량 되고 조치원 인구에는 한 20에서 25%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그 비율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촉진시켜 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예, 그렇다면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복합 문화시설을 이제 짓는다면은 네네.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사실 복합 문화 시설은 현재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국제 스포츠 확보 시설 문제도 예, 해결이 될 것이고, 왜 체육관이나 수영장이 들어올 것으로 항상 염재호 총장이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 동아리나 소모임 등의 학생 자치 공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복합 문화시설 세종스퀘어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방금 전에 넘어갔었던 기숙사 관련 네. 공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숙사 통금과 관련해서는 학우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좀 많습니다. 네. 지금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공약을 내신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는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아한 게 예, 아무도 현재까지 시도도 해보지 않았고 그냥 불평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시도도 현재까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예. 의아합니다. 학교 측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안 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을 때, 사실 작년 축제 때 어느 정도 통금을 완화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학교 측에 했을 때, 예, 학교 측은 아니고 기숙사 측에 했을 때 기숙사 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부모님들이 안 된다 그런다, 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부모님도 충족할 수 있고 부모님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만족시킬 수 있다면은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 호연학사 중 한계동 통금 해제 추진에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통금 정책 변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3개 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연 사관, 그리고 정의관, 예, 자유관을 묶어서 또 한 동, 그리고 진리관, 이렇게 예. 3개의 동으로 묶여 있는데 3개의 동 중에 1개의 동 정도만 통금 정책을 폐지를 하거나 완화를 시키면은 부모님들께서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만족시키면서 충분히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예. 일단 한계동부터 예. 추진하는 식으로 하신다는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모든 기숙사에 이렇게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사실 1년 안에는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예. 학생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뭐 후대 학생회나 후대 사생회가 발벗고 반드시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시간 문제상 그 공약 관련해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좀 네네네.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몇 가지 드려보겠는데 일단 전부 다 같은 승승장구 선분이 단선으로 출마했습니다. 네네. 그 해마다 이제 말에 찾아오는 선거라고 치고는 조금 특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단선으로 출마하신 게 편하신지 아니면은 더 걱정이 되시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요. 당선에 있어서라면은 사실 저건 조금 더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70%의 학우분들이 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사실 그 벽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학우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잣대로 어떤 학생회가 정말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인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좁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뭐 전체적으로는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그 지금 이 방송되는 시간이 저녁 되니까 어찌 보면 후보자님께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예. 이 방송에서 지금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우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대 총학생회장 이프보하였습니다. 피승원입니다. 분교제도 폐지라는 공약을 핵심 공약을 가지고 학우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집단이든 학교든 어떠한 다른 단체든 간에 그 집단에 대한 구성원의 자부심과 사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지만이 그 단체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우리의 자부심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분교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교제도 컴플렉스라는 것을 없애기 위한 분교제도 폐지라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부분을 약속을 드렸고 또 그 약속을 모든 사업의 최우 우선순위로 삼고 한번 열심히 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분교제도 폐지와 그리고 세종의 모호한 정체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1년 동안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컴플렉스가 아닌 자랑거리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피승원 승승장구 총학생회 후보자셨습니다. 예, 내일과 내일 모레가 이제 투표 기간입니다. 매번 모든 선거에서는 투표율과 관련해서 목소리가 높아지죠.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닙니다. 말만 하면서 이 나라에 한탄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그 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했던 결정이 후에 비록 틀린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결과와 그에 따르는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투표를 해야만 나의 소신이 유효표로 인정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에서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또는 기권을 하던 결국엔 나의 소신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일과 모레 있을 2016년도 학생회 선거 꼭 투표하셔서 한 해 동안 본교를 이끌 학생회에 대한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번 학기 마지막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상곤, 기술의 전성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